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첫 번째 리서치 페이퍼입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다양한 교수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인 내용 중심 교수법을 활용을 한 그 연구 문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내용 중심 교수법을 활용한 중등 영어과학 융합 연구 방안이라고 이현주 연구자가 2016년도에 연구한 논문입니다. 자, 연구자는 서론에서 이렇게 논지를 펴갑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융합적 사고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동안은 어떤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고정화된 지식을 습득한 후에 그것을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런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을 해 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습자들한테 창의성을 길러주고 학습자들이 그 창의성을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problem solving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하는 것이 미래 사회에 있어서의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융합적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왜 그러면 융합교육을 해야 하느냐. 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 세상에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자, 이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막상 들여다보니까 하나의 학문 분야에 기초한 지식으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적 융합교육은 STE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영역이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 이렇게 다섯 가지 영역을 합친 것이 한국적 융합 교육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영역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융합해서 우리가 학습자들한테 융합 교육을 제시를 해 주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자, 그리고 영어 교과에 있어서 우리가 이 융합 교육을 적용할 수 있는 교수법. 이것이 Content Based Instruction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학습자들한테 어떤 교수법을 통해서 학습을 시켰을 때, 자, 그 아웃풋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게끔 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특징에 보면은 기존 학습에 대해서 재탐구를 하고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하다 보면 학습자 간 소통이 일어날 수 있고 학습자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들도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활용해서 내용 중심 교수법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 교과 및 과학 교과의 교육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어야 해요. 그리고 융합 교육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는요, 연구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모델, 수업 모형,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설계 연구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론적 배경에서는요, 다음 두 가지의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융합교육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개념에 대해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CBI를 한다고 그랬었죠. 이 내용 중심 교수법, 이것을 우리가 과연 융합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융합 교육의 개념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요. 융합 교육이란 학문들 사이에 의미 있는 결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제 간 결합, 교과목 간 결합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지식은 통합적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죠. Integrated Knowledge를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융합교육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기를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기존에 제한된 생각에서 벗어나 다각적 관점에서 문제를 볼 수 있는 능력. 둘째는 높은 차원의
비판적 창의성. 그러니까 있는 날리지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입장에서 보고 그것을 크리티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개별 분야의 지식을 분석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 융합교육의 장점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한국 스팀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합니다. 개별 교과의 분리된 형태가 아닌 통합을 시키는 것이고요. 다분야에 대한 연계를 핵심으로 해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부터 계속 창의성, 융합, 능력, 뭐 이런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계속 키워드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융합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자들을 길러내야 될 때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학습자들을 기른다라고 이런 키워드들을 넣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영어 교과, 내용 중심 교수법 이것을 융합적 활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 번째 이론적 배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컨텐트 베이스드 인스트럭션 이것은요. 언어 자체에 대한 학습. 첫 번째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학습자의 목표어, 타겟 랭귀지를 사용한 내용 지식 학습을 강조하는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용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스팀 영역의 하나의 교과 내용을 가지고 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업 설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실제적 자료입니다. 제가 앞서서 컨텐트 베이스드 인스트럭션에서도 오센틱 머티리얼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실제적 자료. 실제 영어 공부과에서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과학이면 과학, 수학이면 수학, 그 수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 실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을 그대로 그 L2 환경에 있는 그 learning content, learning material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실제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환경도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현실적인 환경, 클래스룸 안에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목표어를 사용해야 되겠죠. 타겟 랭귀지를 쓰면서 수업을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의 효과를 올리는 것이 CBI의 융합적 활용이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 학습자의 필요 및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서 수업을 설계해야 된다. 두 번째, 수업의 목적, 내용, 활동 과제 이것들이 연계성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수업을 설계할 때 반드시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강의 계획서 작성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배우려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수업의 목적이 기술이 되어야 되고 수업의 목적,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또 우리가 활동 과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학습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설계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딱 세팅을 해놓으면 그것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사회가 변화하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내용들이 더 들어가야 되면 그런 요구들을 그런 필요성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업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 영어 과학 융합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 5가지 포인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외국어 학습에서 단어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단어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그 컨텐트, 교과 과목,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스팀, 이 영역의 한 교과 과목을 융합하는 것으로 CBI로 융합을 할 것인데 우리가 이 컨텐트 과목에 있는 그 필요한 학습자들이 알아야 하는 단어 지식 이것을 꼭 학습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단어 지식이 없이는요
우리가 그 어떤 리딩 텍스트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eaching vocabulary 부분을 들여다보면 word라는 것은, vocabulary라는 것은 언어를 구성하는 근간이다. 하나의 벽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단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과학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연구에서는 융합을 할 거기 때문에 과학 교육에서 학습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 과학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랭귀지 인풋만 줄 것이냐, 과학 개념에 대한 개념만 가르칠 것이냐, 어떻게 가르쳐야, 어떤 식으로 어떤 도구들을 활용해서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비언어적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이나 다이어그램, 네, 기타 등등 이런 표 같은 것들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해 가능한 입력이라고 해서 comprehensible input, I plus 1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I라는 것은요, 그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I 플러스 1이니까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살짝 어려운 것을 우리가 학습자들에게 넣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자들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는 조금 넓지만 이해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학습자들이 계속 활동을 해요. 다른 그 peer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야지 유의미한 것인가 하면요. 의미 교섭이라고 한국어로는 번역이 되는데요. meaning negotiation을 학습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negotiation은 많이 들어보셨죠? 협상이라는 이야기로도 쓰여요. 근데 meaning negotiation L2에서 말하는 meaning negotiation 혹은 meaning negotiation이라고도 하고요. negotiation of meaning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이는 표현이에요. 어차피 같은 표현이지만요. 자, 이거는 A하고 B가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natural setting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A가 했던 이야기를 B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하, what does that mean?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들, 이런 물어보는 활동들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프로세스, conversation breakdown이 일어났을 때, conversation에 포함된 interlocutors 간에 서로 이 breakdown을 해결하려고 하는 왔다 갔다 하는 턴 테이킹을 의미 교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태스크를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느냐? 학습자들이 긴장감 완화. 이해하지 못하면 긴장감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동기. 이해하지 못하면 네, 학습 동기도 모티베이션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흥미 증진. 이해할 수 없다면 흥미도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언어적 도구나 comprehensible input이나 의미 교섭이나 모두 수업의 내용에 대한 의미 전달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도구를 활용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있어서는요. 목표 문화권에서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자료를 활용해라. 아까 나왔었죠? Authentic Material. L2 환경에서 쓰는 그 클래스룸 안에서 쓰이는 자료를 그대로 갖다 써라. 예를 들어서 과학이면 과학 텍스트북을 그냥 갖다 쓸 수 있고 일부 우리가 교정은 할 수 있겠지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다문학적 융합 방식을 활용해서 언어과학 습득을 주축으로 공학, 기술, 예술, 음악적 요소와 연계한 융합 교육적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것에 이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의 목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융합적 성과를 이루고자 함에 있어서 이 연구자님은 어떤 활동을 제시를 했냐면요. 디지털 스토리텔링 이것을 써서 학습자들에게 어떤 아웃풋을 내게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자, 수업 내용 개발
그 주차별 내용하고 핵심 활동들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안에는 굉장히 그 연구의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그 프레임워크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큰 구분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단계로 크게 수업을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pre-stage, while stage, post stage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수업을 설계를 했고요. 자, 그리고 프리스테이지는 프리스테이지니까 어느 정도 살짝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파트 1밖에 없었지만 와우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어떤 내용의 컨텐츠에 대한 학습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파트 2부터 파트 3, 4까지 3개의 하위 구조로 액티비티들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포스트 스테이지에서는요, 리서치 프로젝트라고 해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여기서 활용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학습자들한테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이런 것이야 설명하고 예시를 보여주고 팀 프로젝트를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라 라고 이제 과업을 제시를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본 연구를 읽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할 포커스 퀘스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국제화 시대의 영어와 같은 외국어가 융합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은요. 서론 부분 읽어보시면 아주 짧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두 번째 퀘스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이며? 자, 제가 따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에 이 논문에서 못 찾겠다. 그러면 이제 다른 문헌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떤 요소들로 구성이 되는 것일까요? 자,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학습자들에게 제시를 하실 거예요. 자, 너네들 오늘 수업이 끝났으니까 디지털 스토리텔링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학습자들한테 여러분들이 교수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실 때, 자, 여러분들은 어떤 토픽의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설계를 하실 수 있을까요? 학습자들이 만들어내야 하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